안녕하세요. 비타톡 라디오 실버들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실버벨 약사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실버들의 건강 노후 대책, 어떻게 건강하게 나의 노후 대책을 현명하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가지가 우리가 정말 먹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물을 먹고 어떻게 공기를 먹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또 그리고 나이는 어떻게 먹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이제 양수 속에서 물과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몸의 수분량은 90%에 가깝다고 그래요. 전체 그 아이가 가진 근골격 그 중에 다 합쳐서 90%에 가깝고, 또 이제 성인이 되면 수분량이 70%에서 이제 80% 수분량이 좀 많으면 더 좀 얼굴이 더 탱탱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수분 중에서 75%가 근골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40% 정도가 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뼈는 그냥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이 그 중에 40%를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내 수분 중에서 10%가 감소해버리면 생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20%가 감소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혈액이 없어지면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물이 20% 이상 감소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노인들은 세포가 줄어들잖아요. 자꾸 위축되고 또 근육도 줄어들면서 수분량이 6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망할 때쯤에는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물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보유하고 물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의 건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기 볼을 한번 만져보셨나요?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토실토실하고 탱탱하잖아요. 만지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푸석푸석해지네요. 이렇게 수분을 발라도 금방 또 이렇게 수분이 있는 영양제를 발라도 금방 날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수분이 좀 많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한 그 물의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앓고 있는 질병, 또 내가 복용하는 그 약이 이뇨제가 또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혈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복용하는 약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만큼 빠져나간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실버들이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더 강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위와 장이 좋지 않으신 분, 또 이제 설사나 변비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떨 때는 뭐 설사를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변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또 뭐 파킨슨이나 또 우울증 같은 게 있어서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해서 수면제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더더욱이 변비가 또 심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물의 양을 그 어느 정도의 그 양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현기증도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난다고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토 막 메스껍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약을 이제 병원에 와서 처방 받아가기도 하는데, 그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물을 잘 드셔야 되는데요. 이 노인분들은 뇌의 그 시상하부에 있는 그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 중추의 감각이 굉장히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목마르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돼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를 겪을 때가 많아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저는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아이들도 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기들도 이렇게 본인이 목마르다 아니다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케어를 해줘야만 알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또 가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이 탈수돼 가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탈수돼 가고 있는 증세를 몇 가지만 잘 말씀을 드릴게요. 탈수가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은, 머리가 골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한쪽이 편두통을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 자녀분들이라면 좀 신경 써서 잘 들어주시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떤 불평을 호소할 때에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또 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발과 손끝이 이렇게 저리기도 하고요. 그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젊은 분들한테도 그게 많더라고요. 발과 손이 막 시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순환이라는 말은 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좀 있어야 이 펌프질을 잘 하게 돼서, 펌프가 잘 돌아가면 물이 이렇게 잘 돌죠. 그렇게 되면 손발 끝에 모세혈관 있는 쪽으로까지 물이 잘 내려갈 때, 혈액이 움직일 때, 혈액 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같이 혈액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발과 손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근육통으로 몸이 아프다?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프지? 아무 일도 하는 게 없는데, 물론 비타민 D나 다른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요새 물을 잘 안 마시고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면 굉장히 몸도 아프고 손발도 저리고 손이 시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혈압이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이 물이 없게 되면 피가 걸쭉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자꾸 달라붙게 되거든요.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 올라가요. 당뇨병 환자는 물의 양을 일반 사람보다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것을 좀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그 구취가 나시는 분이 많아요. 입냄새가. 왜냐하면은 물이 부족해지면서 침도 말라지고, 침이 없으면 그 안에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또 이렇게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위나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구취를 또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많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물을 마시며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시잖아요. 보통은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 마시게 되는데,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터로 굉장히 단단하게 그 세균을 못 들어오게 막다 보니까 그 물 속에 있던 미네랄까지 다 들어오질 못해요. 무엇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그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병만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좋은 균도 이렇게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 원리라고나 할까요? 이 정수기 속에 필터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균도 막아주지만 내가 마셔야 될, 내가 먹어야 될 미네랄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가 아무리 좋은 걸 사신다고 하면은 미네랄이 있는 정수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세균을 막아주는 정수기를 사다 보니까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죽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그렇게 뭐 선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심층 지하수를 또 팔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아직도 죽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것도 듣기는 하는데요. 심층 지하수를 마시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 시중에서 말하는 그 물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물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담는 용기, 위생적일 수 있을지, 또 위생적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세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사 마신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뭐 크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에서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약간 놨다가 이제 가라앉잖아요. 수도관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관에서 나오는 불순물 같은 게 가라앉은 다음에 그걸 끓일 때 이제 결명자 씨나 또는 보리 같은 거, 보리차 사다가 넣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현미 볶은 것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서 식힐 때 이제 우리의 미네랄이 다시 또 생성된다는 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또 끓인 물을 냉장고에 넣어서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게 되면 다시 미네랄 생성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수물만 먹게 되면 특히 우리 노인들은 미네랄이 많이 부족할 때잖아요. 미네랄 더 먹어야 될 텐데 이제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미네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도대체 미네랄이 무엇인가? 미네랄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미네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 이제 아까 수돗물 끓인 거 또는 정수기 물을 나는 마실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물을 끓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 있죠. 소금을 약간 너무 짜게 하면 혈압이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혈압이 있는 분들도 저염식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소금 간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바닷소금이어야 돼요. 그냥 소금보다는 뭐 요즘에 히말라야산 그 소금도 있고 좋은 그 바닷소금들 씨솔트라고 그러죠. 유익한 그런 소금을 좀 넣어서 우리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약간 넣으셔서 어떤 정도 약간 간을 내가 약간 느끼겠다. 그 정도. 너무 짜게 하시지 마시고. 근데 소화가 안 되거나 좀 머리가 두통이 있거나 그럴 때는 조금 짜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약간의 간만 하셔가지고 마셔도 그 소금 속에 보통 9가지 정도의 미네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탁에 놓는 그런 소금 말고요. 정제된 소금 또는 뭐 맛소금 이런 건 안 되고요. 바닷소금 있으시면 그 굵은 거 있죠. 그 볶아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드시게 되면 없던 미네랄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서양식 야채 샐러드는 소금 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나물을 무칠 때
소금 간이나 또는 간장으로 묻혀서 어느 정도 염도를 갖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액이요, 항상 0.9% 정도의 그 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너무 저염식을 하거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물로 계속 그냥 물을 드셔가지고 씻어내게 되면은 자꾸 이 몸 안에서는 항상 자기의 정해진 염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싱거워질까봐 계속 그 들어온 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자꾸 들어오면 희석돼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그 0.9%의 그 염도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변이나 땀으로 내보내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물을 아무리 마셔도 탈수 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소금 간을 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미네랄도 같이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살찔까봐 저염식을 하시거든요. 저염식을 하시면서 또 살은 빼야 된다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면서 구토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할 때 이제 살을 좀 빼야 당뇨도 내려가고 혈압도 낮추고 해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할 때 이 물 마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충실하게 그렇게 드셔야 되는데,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 너무 저염식을 하시면 살이 빠지지 않고 더 이렇게 몸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설명은 제가 나중에 더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네랄과 또 몸 안에 체액의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넣으셔서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을 드실 때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면은 그 소화액을 너무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그나마 안 되시는 실버들한테는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드셔도 약간의 그 짠기가 있는 국을 드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국도 나는 안 마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물은 일단은 그 마시게 되면은 위산도 저하되고 소화액도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변을 자주 가게 하는 그 커피, 또 설탕물 뭐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실버들은 설탕을 들어있는 거 많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입맛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좀 달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조미료나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은 좀 배제하시고,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 뭐 주스 속에 과일 주스 병에 파는 거 다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차를 그 카모밀 티라든가 이런 티 중에서 좋은 티 많이 있잖아요. 그런 허브 티 같은 거를 드시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배제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소변을 자주 가게 해가지고 소변 보러 자주 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또 물이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그렇게 챙겨드리면 참 고맙겠고요. 이제 바쁘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 실버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신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짐을 져주지 않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실버들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미네랄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버들의 건강을 챙기는 실버벨 약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화이팅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